는 1심 동체라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예,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이 들어서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리 문제가 속속들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슈인 거는 그 다스의 법인카드를 4억 원 이상 백화점 혹은 면세점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네, 이거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MB임을 보여주는 정황이기는 한데 그건 솔직히 이제 지겹고 네. 다스는 이거 뻔한 얘기고. MB 거니까. 뭐 더 이상 우리끼리 뭐 논란할 네, 소리가 맞아요. 없는 얘기예요. 그 정황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횡령이기 때문에 전혀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나온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온 법인카드로 4억 원어치의 결제를 했다. 100% 아닙니까? 뭐 생각해볼 그러니까 일인가요, 이게? 막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그거라서. 그리고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네. 2007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스는 누구 거냐. 뭐 질문 자체가 이제 모호해지는 네, 맞아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런 질문 자체는 이제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 달러. 그죠. 약 1억 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죠. 네, 그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진술한 바로는 그 김 여사의 보좌 여자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도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삼성전자 전무이자 그 MB의 사위인 그 이상주가 진술을 한 바로는 그 5억 원 안팎을 이상득 전 의원과 자신을 거쳐서 이제 전달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혼자 도대체 몇 억 원을 먹은 거죠? 이거 엄청 네, 장난 아니네요 지금. 예, 진짜 이거는 가족 사기단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도덕적 해이? 뭐 그렇게 말하나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같은 그런 도덕적인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쓰레기예요. 네, 이런 그냥 작정한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네, 그냥 쓰레기.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통령 또 영부인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을 더 수렁에 빠뜨릴 뻔한 그런 중차대한 일이었던 거죠. 이미 중체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미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예우를 고려해서 조사를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이런 부분은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박근혜도 그때 그랬으니까. 보면은 연루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아빠, 엄마, 아들, 사위. 다 헤쳐먹었어. 다 헤쳐먹었어요, 진짜. 이거 제가 봤을 때 뭐 대통령의 자격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자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런 그럼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맞고 혐의가 다 인정이 돼서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가끔 여러 데다가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슬쩍 그 숟가락 얹으려는 그런 정두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정두원 씨가 자꾸 막 흘리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흘리듯이 얘기하는 태도 자체는 전 솔직히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런 어그로 부분에 아닙니까? 대해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전용욱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막 여론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목을 끌고 그리고 자신도 한때 공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면피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 과거 내부 고발할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마. 약간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바른미래당에 이혜훈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이혜훈 의원도 예전에 뭐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촛불 전국 때 한창 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민감한 질문하면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가식이라고 봐요. 모르긴 뭘 몰라. 모를 리가 없죠. 모르고선 그럼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한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작가님이 잘 짚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족 사기단이 네. 검찰만 갔다 오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또. 서로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 아, 정하는 근데 건가요? 보통 가족이라 하면은 서로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를 들어 우리가 형제가 3명이거든요. 근데 아, 만약에 우리 형이 이런 비리로
뭐 나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우리 형이 죄를 덮어주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저분들을 그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쓰레기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예. 그 잠시 허리가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럴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허리 보호대를 계속하고 있으면 오히려 허리 근육이 퇴화해서 허리가 더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들의 연대를 돈으로 계속 지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오히려 네, 원래 무너졌다. 기본적인 연대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네. 오, 전무님도 계시니까. 네, 또 다른 개념의 가족인 것 같고 이런 가족이 또 역사적으로 또 되게 유명했었던 게 우리가 삼국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네. 그 삼국지 배경이 되는 게 이제 한나라의 부정부패잖아요. 한나라 말 후한 말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그 장대한 스케일의 삼국지가 펼쳐진 건데 네. 그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후한 말기에 양기라는 대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출세를 했는데 부인이 이제 손수란 사람인데 남편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채용비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매관매직. 아, 그 시절의 채용비리. 예, 매관매직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부인인 손수는 한술 더 떴대요. 왜요? 이런 살림은 여자가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돈을 더 갈취했다고. 그 역사적 문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명박 부부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에이, 그렇게 생각해서 했겠어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쓰레기이기 본능적이에요. 때문에 네, 본능적으로. 그럼요. 예. 그래요. 뭐 양세병님이 결론은 심플하게 잘 내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다. 예, 쓰레기 더미끼리 돈으로 뭉쳐 있었다. 네.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조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윤옥 여사도 결국에는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입을 더 맞추기 전에 얼른 구속. 맞아요. 네. 네.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건 뭐 가혹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지만 저는 구속되지 않을까. 어느 부분이 가혹한 거죠? 네,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파격적인 행보들이 또 온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저 패럴림픽. 예, 패럴림픽 전 경기를 참관해서 응원을 한다든지. 그 사진 너무 귀여우세요. 예, 그냥 백팩 딱 메고 너무 택시 딱 귀여우세요. 꽂고 걸어가고. 그리고 예전에 저는 또 더 인상적인 사진이 뭐냐면 그 수해복구 현장에서 마대자루 한 손에 어깨 딱 짊어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 딱 친근한 모습. 그거는 연출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어깨 들쳐매는 거는 그런 험하고 굳은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영부인의 모습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미지를 더럽힌 자들 이명박과 김윤옥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질문 자체는 이제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 달러 그죠. 약 1억 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죠. 네, 그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진술한 바로는 그 김 여사의 보좌 여자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도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삼성전자 전무이자 그 MB의 사위인 그 이상주가 진술을 한 바로는 그 5억 원 안팎을 이상득 전 의원과 자신을 거쳐서 이제 전달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혼자 도대체 몇억 원을 먹은 거죠? 이거 엄청 네, 장난 아니네요 지금. 예, 진짜 이거는 가족 사기단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도덕적 해이? 뭐 그렇게 말하나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같은 그런 도덕적인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쓰레기예요. 네, 이런 그냥 작정한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네, 그냥 쓰레기.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통령 또 영부인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을 더 수렁에 빠뜨릴 뻔한 그런 중차대한 일이었던 거죠. 이미 중체된 일이 일어났죠. 이미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예우를 고려해서 조사를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이런 부분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박근혜도 그때 그랬으니까. 보면은 연루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아빠, 엄마, 아들, 사위. 사위.
다 헤쳐먹었어. 다 헤쳐먹었어요, 진짜. 이거 제가 봤을 때 뭐 대통령의 자격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자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맞고 혐의가 다 인정이 돼서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가끔 이런 데다가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슬쩍 그 숟가락 얹으려는 그런 정두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정두원 씨가 자꾸 막 흘리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흘리듯이 얘기하는 태도 자체는 전 솔직히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런 어그로 부분에 아닙니까? 대해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전효옥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막 여론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목을 끌고 그리고 자신도 한때 공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면피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 과거 내부 고발할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마. 약간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바른미래당에 이혜훈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이혜훈 의원도 예전에 뭐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촛불전국 때 한창 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민감한 질문하면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가식이라고 봐요. 모르긴 뭘 몰라. 모를 리가 없죠. 모르고선 그럼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한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작가님 잘 짚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족 사기단이 네. 검찰만 갔다 오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또. 서로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 아 전하는 근데 건가요? 보통 가족이라 하면은 서로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를 들어 우리가 형제가 3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형이 이런 비리로 뭐 나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우리 형이 죄를 덮어주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저분들을 그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쓰레기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예. 그 잠시 허리가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럴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허리 보호대를 계속하고 있으면 오히려 허리 근육이 퇴화해서 허리가 더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들의 연대를 돈으로 계속 지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원래 무너졌다. 기본적인 는 일심 동체라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예,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이 들어서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리 문제가 속속들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슈인 거는 그 다스의 법인카드를 4억 원 이상 백화점 혹은 면세점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네, 이거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MB임을 보여주는 정황이기는 한데 그건 솔직히 이제 지겹고 네. 다스는 이거 뻔한 다스 얘기고. MB 거니까. 뭐 더 이상 우리끼리 뭐 논란의 네, 소리가 맞아요. 없는 얘기예요. 그 정황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횡령이기 때문에 전혀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나온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온 법인카드로 4억 원어치의 결제를 했다. 100% 아닙니까? 뭐 생각해볼 그러니까 일인가요, 이게? 막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그거라서. 그리고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네. 2007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스는 누구 거냐. 뭐 질문 자체가 이제 모호해지는 네, 맞아요. 상황. 연대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네. 오, 전무님도 계시니까. 예. 또 다른 개념의 가족인 것 같고 이런 가족이 또 역사적으로 또 되게 유명했었던 게 우리가 삼국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네. 그 삼국지 배경이 되는 게 이제 한나라의 부정부패잖아요. 한나라 말 후한 말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그 장대한 스케일의 삼국지가 펼쳐진 건데 네. 그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후한 말기에 양기라는 대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출세를 했는데 부인이 이제 손수라는 사람인데 남편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채용비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매관매직. 아, 그 시절의 예, 채용비리. 예, 매관매직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부인인 손수는 한술 더 떴대요. 왜요? 이런 살림은 여자가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돈을 더 갈취했다고 그 역사적 문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명박 부부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에이, 그렇게 생각해서 했겠어요. 그냥 쓰레기예요. 본능적으로 쓰레기이기 본능적이에요. 때문에 네, 본능적으로. 그럼요. 예.
그래요. 뭐 양세병님이 결론은 심플하게 잘 내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더미끼리 돈으로 뭉쳐 있었다. 네.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